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제기는 소비자주의의 문제. 예. 그래서 20세기 노동은 이제 점점 더 일차적으로 규율과 자기 희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돼요. 내가 규율 열심히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주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교환되는 가격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것만 내가 진정한 성인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런 성인이 되는 길이라는 이제 북부 유럽식의 사유, 뭐 그런 거의 역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부의 창조나 타인을 돕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포자기로서 일종의 세속적 행복을 얻는 것으로, 또 우리의 소비자주의적 장난감에 어울리는 어른이 되게 해주는 기쁨과 쾌락의 희생으로 보는 태도를 권장했더라. 이게 굉장히 조금 어떤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뭐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소비자주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비를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그걸 뭐 그 서비스든 상품이든 간에 이런 것이 이제 소비자주의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무의미한 고용이 늘어나고 뭐 허튼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한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소비된 것을,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그 전화기, 아주 비싼 전화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무의미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공유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책을 뭐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샌델도 그렇고 리프킨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소비자주의에 대한 얘기들. 샌델은 특히 이제 소비자주의가 이 개인의 능력주의하고 연관이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얼마를 버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마치 잘나서 뭐 할아버지 덕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 못나서 그런갑다 하고, 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급여가 작은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샌델의 지적도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보면 시장은 갈수록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잘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더 싸고 좋은 제품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개인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싼 가격으로 주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돼가지고 그게 독점 기업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면 됐지 뭐 독점 기업을 왜 규제하냐 이런 그 논리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은 오히려 점점 더 고독해지고 고립되고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조종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개인이 됐고 내가 물건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상강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전화기에서 쿠팡에 배민에 딱 선택해가지고 탁 물건 주문하고 음식 배달해 먹고 이런 건 내가 개인의 선택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런 개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개인, 굉장히 고독한 개인, 굉장히 고립된 개인이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있는 거고, 이런 불안을 노출하려면 재산을 좀 가지려고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없는 재산, 없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두 번째는 명성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주의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주의의 문제점을 제가 한 두세 가지 썼는데, 아까 이제 불안한 자아의 후원자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대 자본 기업의 이제 사회적 통제하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회적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SNS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SNS를 통해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어떤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뭐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그 SNS를 통해서 내가 뭔가 올리고 하는 거를 내가 사회적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소비자주의의 어떤 끝판왕이랄까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와 있는 게 윤리적 소비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나름대로 내가 소비자로서의 어떤 덕성, 또 정의 이런 것들을 개인들로 하여금 야 내가 이게 환경 호르몬 들어간 거 안 되지, 플라스틱 그 쓰면 안 되지, 친환경 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임금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오히려 강제하고 감내하도록 노동자들한테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엄격한 노동 규율에 복종하도록 하는 굉장한 압력이 되고 있고, 물론 그것은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그러면 재산이나 명성을 그래도 불안한 자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면해 보려고 또는 그거를 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재산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걸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특정 가정이나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굉장히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러면 그런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집단을 좀 배제시키는, 이게 사실 이게 정체성의 정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죠. 뭐 일론 머스크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정체성,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유발 하라리 얘기는 한번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최면에 걸어가지고 자기 기만의 결과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